네, CPI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증시에도 약간의 흥풍을 더해줬습니다. M7 기업 상황들 먼저 점검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 앞서 들으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테슬라 시승기 이 영향으로 7%대 강세 보인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도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죠. 인텔의 합작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호재 들려오면서 상승 탄력 더 받아 6%대 강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의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메타와 아마존은 글로벌 원전 용량 3배 늘리는 것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부분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 기업 상황 전반적으로 톱어봤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CPI 상황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CPI 잘 나왔지만 걱정 반, 기대 반인 지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CPI 발표를 확인한 후에 주가는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함께 짚었던 것 같은데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언급 굉장히 많았는데 역시나 둔화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실물 지표로 나온 수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예상치,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도 항공료가 4%, 그리고 휘발유 지수도 1%대 하락을 보였고요. 주거비가 0.37%로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마저도 전달 대비는 소폭 둔화됐다라는 점이 시장의 안심을 키웠습니다. 밑에 있는 차트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술주 움직임입니다. CPI 발표 이후 기술주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Stocks get tech lift after CPI 발표된 이후 함께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9시 반에 발표가 됐습니다. 9시 반 발표된 이후 약간의 하락폭을 보이긴 했지만 그 하락폭 함께 만회하면서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왔던 흐름 덕분인지 시장은 안심하는 듯 했지만 이번 CPI 결과 발표를 두고 약간의 엇갈리는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의견 그리고 지금 잘 나왔으니 괜찮다라고 보는 낙관론인데요. 낙관론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웃고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금리 정책이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설로 불리는 이론이죠. 물가가 낮아진다면 지금까지 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잦아들면서 연준이 가지고 있던 고금리 정책, 이제 약간은 그 기조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맴돈다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면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낙관론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면 약간 걱정스러운 눈길로 이 지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인데요. 2월의 CPI는 관세 영향을 약간 받지 않은 지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3월의 CPI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의견 시장에는 팽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CPI 발표 그래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 매우 긍정적으로 확인했다라는 언급 추가적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는 캐나다와 EU를 중심으로 한 미국으로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과연 3월의 CPI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저희와 함께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시죠.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던 이 간밤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M7 가운데 크게 반등에 성공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 확인하러 다음 장 넘어가시죠.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인텔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M&A 이슈 관련된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조금 오랜만에 들려온 것 같습니다. 인텔에 대한 투자 이번 타자는 엔비디아가 아닐까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간밤 엔비디아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정말 오랜만에 6%대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도 1%대 강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처럼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장중에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지만 전날에 이어 상승하면서 110달러 선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승 탄력에는 TSMC의 언급이 한몫했죠. 인텔의 합작 투자, 엔비디아부터 브로드컴, 퀄컴에 제한한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인데요. 엔비디아는 6%대 강세, 브로드컴은 2%, 인텔은 4%대 강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합작에 있어서 가장 주인공이 될 건 인텔일 텐데 인텔은 4%, 반면 엔비디아는 6%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더 크게 올랐던 걸까요? 엔비디아의 상승에는 조금 더 이유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둘러싼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선 합작 이슈, 왜 엔비디아에 더 기대를 불어넣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인텔에 투자함으로써 칩을 제조하는 캐파 자체가 늘어난다면 관세나 중국으로의 불확실성이 약간 해소되면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 17일부터 19일, 잘못 말했네요. 3월 17일부터 21일 GTC 2025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엔비디아는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업데이트와 함께 신규 칩 루빈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AI 칩 척도 얼만큼 개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 정말 바짝 다가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시티그룹은 엔비디아의 목표가 $160로 올려 잡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10 선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앞으로 $40는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파악하여 보더라도 오늘의 상승을 감안했을 때도 4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다는 점.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함께 짚었던 CPI 둔화가 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었다라는 점이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을 이끌어내 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가장 가까운 이벤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GTC 2025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 저희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죠.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톱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마감 상황 바로 전해주시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죠. 그래서 CPI가 발표가 됐는데 내일 오늘 밤에 발표되는 PPI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달 만에 나오는 중요한 물가 지표입니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높을 것이다. 지금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말이 나왔죠. 그러면서 R의 공포를 넘어서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왔는데 다행히도 예상치보다는 상향치가 높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둔화됐다라는 측면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나스닥에 큰 반등폭이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이 밖에도 뭐 인텔에 대한 투자, 합작 투자 이런 것들이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다만 이제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행인 거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합니다. 관세는 뭐 철강, 알루미늄 25% 하는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겠다. 이제 시행이 되죠. 그래서 시행되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에 맞서서 보복 관세로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관세에 관련된 것들은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물가는 어느 정도 나쁘진 않았다. not bad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물가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기술주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미증시 마감 상황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달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인텔 합작 가능성이 약간 대두됐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 기업별로 분석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은 이 인텔이 지금 상당히 힘들죠. 네. 인텔이 뭐 경영적으로 힘들고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CPU 면에서도 이제 뭐 AMD에 밀리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뭐 AI 측면에서도 다른 기업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공룡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엔비디아라던가 등등이 나오면서 많이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이제 생산 설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완비가 돼 있죠. 예전부터 컴퓨터라던가 CPU
이런 것들 잘 만들다 보니까 자 그래서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작 투자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TSMC가 제안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라던가 다른 기업들에게. 그래서 인텔의 공장을 합작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운영할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자, 회사를 설립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텔을 나눠서 투자하자 이런 건데요. AMD, 브로드컴, 퀄컴 이런 회사들과 함께 엔비디아 함께 좀 같이 이어나가자. 그래서 이 인텔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계륵이라고 할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갖고 싶지는 않은데 네. 버리긴 아까운 네, 그런 계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나 이런 거는 좋아요. 90년대, 2000년대부터 정말 크게 규모로 그러니까 우리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SMC에 자꾸 파운드리 수주를 맡기고 하는 거죠. 만약에 생산 설비가 100% 완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 보면은 스스로 만들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 만드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맡기는 게 낫다. 외주로. 외주 업체로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하청 업체로 맡기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파운드를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데 인텔은 옛날부터 그런 설비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는 아깝고 내가 완전히 인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합작으로 같이 좀 투자를 하자.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미국 내에서 이 칩 제조 능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시너지 효과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TSMC가 원래 이제 파운드리 업체로서 생산은 잘 하니까 인텔의 설비를 따 와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제 관세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만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인력 채용해서 하면은 관세를 줄여주겠다 하니까 TSMC가 그 발을 잘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은 TSMC가 가장 미국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대만에 있다 보니까 TSMC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인텔도 돈이 들어오니까 좋죠. 네. 뭐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은 돈이 투자를 받으면 피인수 기업은 좋습니다 항상. 그리고 세 번째가 엔비디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SMC를 필두로 그 다음이 인텔, 그 다음이 엔비디아 순으로 수혜를 한번 입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TSMC의 주도하에 이 합작이 조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업별로 분석도 궁금한데 TSMC 또 4%대 올랐거든요. 차트 한번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TSMC가 사실 많이 떨어졌다가 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물꼬를 좀 잡아가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요. TSMC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정말 계속해서 1월 24일부터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부터 약세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돌아서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움직임들은 오랜만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쭉 떨어졌던 그런 부분을 보여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나갑니다. 이 부분에서 10일 이동평균선 돌파라는 거는 이제 단기 추세선을 어느 정도 상향 돌파해보는 시점이라고 나타나고요. 이런 점들은 어느 정도 힘이 좀 쌓여 있는 것 같고 175달러 수준인데요. 사실 TSMC는 이런 파운드리 업체에서 넘버원이죠. 네. 전 세계 넘버원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텔도 파운드리 업체 뛰어들었다가 거의 철수했고 그리고 그런 인텔의 파운드리 철수하는 그런 것도 시설 생산들을 지금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삼성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쪽으로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TSMC한테 밀리는 네.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TSMC 같은 경우는 뭐 2나노, 3나노 이런 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또 올리는 가격을 올려도 이제 엔비디아라던가 브로드컴 이런 데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 예, 워낙 잘하니까 비싼 가격에도 살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데도 이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점유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가격으로 이제 승부를 해도 TSMC한테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는 제가 봤을 때 175달러는 정말 지금 저렴한 상황이고
이런 기술주들의 최근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지금 10일 이동평균 돌파해서 200달러 선까지는 좀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0달러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TSMC 차트를 통한 분석까지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연결해서 엔비디아도 한번 함께 만나볼게요. 엔비디아는 또 빅 이벤트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GTC 2025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 이런 것들을 좀 출시를 한다라는 거고, 블랙웰이 이제 발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나왔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발열 문제를 뭐 액침 냉각이라던가 뭐 이런 공조 이런 것들로 좀 어느 정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다 담가가지고 열을 식히는 이런 것들로 좀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서 이번에 블랙웰 울트라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블랙웰이 이제 어느 정도 발을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차세대 칩인 루빈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양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제 젠슨 황이 예전에 양자 컴퓨터 계속 비난을 했잖아요. 네. 양자 컴퓨터 이제 시험 되는데 20년 걸린다. 네. 근데 이번 GTC 2025에서 이 양자 퀀텀 데이, 양자 데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양자 컴퓨터, 양자 물리학, 이 양자 컴퓨터를 살려야 된다.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벤트. 네.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이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이번 행사에서는 어느 정도 약을 주지 않을까. 양자 컴퓨터. 그래서 어쨌든 젠슨 황 역시 양자 컴퓨터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경우를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20년 걸리지만 우리가 좀 더 빨리 서두르고 열심히 한다면은 20년을 10년, 5년까지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에서 이번 GTC 25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행사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양자 컴퓨터 많잖아요. 아이온큐라던가 리게팅 컴퓨터 등등 좀 이런 종목들의 반등도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오늘 역시 6%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돼서 다들 올랐고, 이것 역시 인텔의 투자, 합작 투자 이런 호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TSMC와 함께 좀 올라갔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합작 투자보다는 GTC 2025가 더 기대되고 다음 주에 어떤 내용들이 나타날까. 네. 그래서 발열 문제를 잡고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 이런 것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한 30년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참 한간에서는 엔비디아가 양자컴에 대해서 좀 그에 비해 소외됐기 때문에 일부러 내놓은 언급이 아닌가 이런 말도 돌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GTC 2025에서는 오히려 양자를 약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음 주 함께 기대하면서 이벤트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테슬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 어제 브리핑에서 전해드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를 한 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샀는데 이번에는 시승식까지 했습니다. 테슬라 대리점에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라는 약간 좀 더 센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테슬라가 또 7%대 강세 보였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정말 그 트럼프와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진짜 움직이는 약간 거의 밈 주식이 돼버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의 자동차를 사면서 굉장한 쇼맨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국무회의를 할 때 일론 머스크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좀 싫어했죠. 네. 싫어하면서 서로 싸움도 있었고 마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언만 하지 나머지 책임은 장관이 져야 된다. 이제 머스크는 조언자로 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약간 장관들의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의 이제 편을 들어줬는데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젊은 이런 인재인 머스크를 존중한다. 난 여전히 머스크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테슬라의 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죠. 그래서 같이 좀 타기도 하고 같이 시승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또 둘 간에 끈끈한 우정이 생긴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보를 떠나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정치적으로 후원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유대 관계가 정말 생겨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친구나 가족처럼 이렇게 좀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렇고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자꾸 정치만 하고 네, 너무 그쪽으로 쏠려 네, 있으니까. 테슬라 뭐 회사 신경도 안 쓰고 있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머스크 대신 할 수 있는 뭐 CEO를 뽑아야 된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는 1년은 더 할 거다. 도지 1년 더 하겠다. 도지를 1년 더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란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막 불도 지르고 자동차에 막 사이버 트럭 4대도 막 불타고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주들의 이런 원성을 어느 정도 잡기 위해서는 좀 트럼프 대통령과의 쇼맨십이 좀 정치적인 굳건한 쇼맨십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CEO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요즘 이 회사 경영에 너무 신경 안 쓴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런 점들을 좀 책임감 있는 어느 정도의 머스크의 행보, 그 뭐 전기톱 들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건 정치적인 행보잖아요. 뭐 전기톱으로 썰어버리겠다 이런 것들, 뭐 내가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정말 다 썰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좀 CEO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보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정말 바로 다음 행보를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였으면은 이 정도로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지는가 싶으면은 도저히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행보 좀 더 끈끈한 브로맨스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다시 CEO로 올라오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엔비디아부터 테슬라, TSMC까지 함께 다뤄봤는데요. 그럼 오늘 또 저희가 공략해볼 기업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을 또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아마존 좀 보고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새로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사실 아마존닷컴은 인터넷 그런 기업으로서 네. 유통, 상거래, 온라인 상거래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과 구글, 메타 이 세 기업이 원자력 확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약간 인텔에 대한 합작 투자처럼 이것도 합작해서 뭔가 확대를 하겠다.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사용을 3배 늘려 나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자력이 좀 위험한 건 있어요. 터지면 위험합니다. 뭐 사람도 많이 죽고. 근데 네. 이제 잘만 SMR처럼 소형 원자력으로 잘만 하면은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적이에요. 상대적으로 화력 발전보다는 친환경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확대 이런 지지 서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은 뭐 컴퓨팅, 뭐 스토리지,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 원래 잘하고 있고 아마존 자체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반등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는 이제 원자력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으로서도 한번 두각을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존 현재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아마존 온라인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원전까지도 발판을 넓혀서 에너지 사업까지 함께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탑픽으로 아마존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연결지어서 간밤 상황 돋아봤습니다.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